자, 우리 명탐정 로운, 슬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 파일은 바로 세금의 진실입니다.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원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서를 가지고 이 세금이라는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자고요. 다들 준비되셨죠? 오케이. 그럼 바로 사건으로 뛰어들어 보죠. 여기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몸은 어리지만 두뇌는 어른인 우리의 명탐정 코난. 과연 코난이 세금을 낸다면 어린이 기준으로 내야 할까요? 아니면 어른 기준으로 내야 할까요? 어때요? 이 질문 하나만 딱 봐도 세금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공평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확 오지 않나요? 소득을 버는 능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겉모습으로 봐야 할지.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수사의 첫 번째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아, 바로 그거예요. 슬기 학생이 이 사건의 핵심을 딱 짚었네요. 박사님, 근데 애초에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쵸. 모든 수사는 기본부터 시작해야죠. 세금이 아예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면서 첫 번째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매일 다니는 이 도로,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 나라를 지키는 국방,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안전망까지요. 이 모든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벤져스가 세상을 지키려면 최첨단 장비도 필요하고 활동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국가가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하려면 세금이라는 자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세금이 꼭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왕 내야 하는 세금인데 과연 어떤 세금이 좋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다음 단서는 바로 이 좋은 세금의 원칙을 밝혀내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의 수사 매뉴얼을 딱 펼쳐보면요. 좋은 세금의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공평해야 하고요. 둘째,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해야 하죠. 이 3가지 원칙이 잘 지켜질 때 비로소 그 세금 제도가 범죄가 아니라 정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운 학생 표정을 보니까 공평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예리해요. 맞아요. 이 공평함에도 2가지 다른 시각이 있거든요. 하나는 편익 원칙이에요. 말 그대로 공공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더 내야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능력 원칙인데 이건 돈을 많이 버는,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상상해봐요. 억만장자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랑 우리 친절한 이웃,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낸다? 이게 공평할까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이 능력 원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이 개인의 삶에 주는 충격을 줄여주는 게 더 공평하다고 보는 거죠. 이 원칙들을 무시하면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사건 현장 증거예요. 옛날 영국에서는요.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라는 게 있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창문을 아예 벽돌로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엔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세금 낼 능력을 고려 안 했으니 공평성을 잃었고 사람들이 창문을 막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으니 효율성까지 무너뜨린 그야말로 최악의 세금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 수사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정부가 어떤 대상에게 당신들이 세금 내세요 라고 발표했어요. 과연 그 세금의 부담을 정말 그 대상이 전부 다 짊어지게 될까요? 이제 조세의 귀착이라는 새로운 용의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자동차 한 대당 100만 원의 세금을 자동차 회사에 딱 부과했어요. 로운 학생, 이 100만 원 누가 낼까요? 당연히 회사가 낼 것 같죠. 하지만 경제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범인은 어쩌면 따로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원래 세금이 없었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가격이 결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세금 액수만큼 쭉 위로 이동한 겁니다. 자, 새로운 균형점을 보세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원래보다 높아졌고 기업이 세금 내고 실제로 촌에 쥐는 돈은 원래보다 낮아졌어요. 결국 법적으로는 회사가 세금을 냈지만 실제로는 그 부담을 소비자와 나눠서 진 셈이죠.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공범이었던 거죠. 네, 슬기 학생 질문처럼 아니, 왜 부담이 그렇게 나뉘는 건데요? 궁금하죠. 도대체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지 결정하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탄력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얼마나 유연한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 명품 가방처럼 가격이 오르면 아, 비싸네, 안 사 하고 쉽게 구매를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수요가 탄력적인 거고요. 반대로 꼭 먹어야 하는 약처럼 비싸도 어쩔 수 없이 사야 해 라고 한다면 비탄력적인 거죠.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번 수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하세요. 왼쪽 그래프를 보세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즉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할수록 세금 부담은 소비자에게 더 많이 넘어갑니다. 반대로 오른쪽처럼 탄력적이면 생산자가 더 많이 부담하죠. 이걸 헐크랑 루피로 비유해 볼까요? 헐크는 어때요? 단단하죠? 공격이 오면 그냥 몸으로 다 맞아야 해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원피스의 루피는요? 고무고무하면서 공격을 샥샥 피하잖아요. 엄청 탄력적이죠? 세금이라는 펀치가 날아올 때 헐크처럼 덜 유연한 쪽이 더 아프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세 부담의 핵심 원리예요. 와, 기가 막히죠? 그런데 말이죠, 사건에는 항상 반전이 있는 법입니다. 세금에는 정부가 걷어가는 돈 말고도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이 숨겨진 범인까지 찾아내야 합니다. 자, 다시 증거 자료인 그래프를 보시죠. 세금이 부과되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든 거 보이세요? 원래는 이만큼 더 거래가 일어났어야 해요. 누군가는 이 물건을 사서 만족을 얻고 누군가는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서 이 거래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의 작은 삼각형, 이게 바로 세금 때문에 그냥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린 사회 전체의 이익, 바로 초과 부담 또는 사중 손실이라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 초과 부담을 피자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이건요, 구매자도 못 먹고 판매자도 못 먹는 피자 조각 같은 거예요. 세금 때문에 아예 주문 자체가 취소되면서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조각이죠.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는 순수한 손실인 셈입니다. 자, 우리 탐정들, 이제 길었던 세금의 진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혀낸 핵심 단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오늘 사건 파일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좋은 세금의 조건은 뭐다? 공평성, 효율성, 단순성. 둘째, 법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을 지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이게 바로 조세의 귀착이죠. 셋째, 누가 더 많이 낸다? 벌 유연한, 즉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초과 부담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파헤친 세금의 진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사건 파일을 하나 넘겨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세, 일명 비만세를 도입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배운 지식으로 한번 추리해보세요. 이 세금의 진짜 부담은 음료수 회사와 소비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지게 될까요? 설탕 음료에 대한 수요는 과연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그리고 이 세금 때문에 어떤 거래들이 아예 사라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음 미션입니다.